이 영상에서는 스케치 레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레퍼런스는 우리가 스케치 참조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거고요. 이 스케치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 스케치 형상을 참조해 스냅해서 필요한 치수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형상, 스케치, 데이텀 피처 등을 이용해서 스냅하거나 치수를 배치하여 설계 의도를 표현하는데 스케치 레퍼런스, 스케치 참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참조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참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references PRT를 오픈합니다. 자, 여기에서 형상을 shading with edge로 바꾸고요. 이 부분에 테두리를 따라서 일부 컷을 해내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케치 플레인을 이쪽 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요. 자, 이쪽 뒤에 선택된 서피스 F8 뒤에 선택되어 있죠. 이 부분을 right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right로. 그리고 스케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케치 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케치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기본적인 참조는 이 수평 참조선, 수직 참조선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델링은 이 테두리를 따라서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를 쉽게 스케치할 수 있도록 참조를 우리가 더 추가합니다. 참조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왼쪽 상단부에 보면 references라는 게 있습니다. Specify references which the section will be dimensioned and constrained to. 예,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reference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surf하고 탑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것을 더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보고요. 자, 이 위쪽 테두리도 선택을 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1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전에서 설명했듯이 사용되지 않는 참조는 자동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참조를 담은 다음에요. 클로즈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인 체인에서 이제 라인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참조로 잡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 스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중간 마우스, 그리고 컨트롤 D로 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수를 하나도 기입하지 않더라도 참조선에 참조를 이용함으로 해서 스케치에서 치수를 넣지 않아도 이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끝났기 때문에요. 여기서 OK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케치가 한 면이 있고 컨트롤 D를 하고요. 자, 이 스케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이걸 선택을 하고요. 익스트루드에서 컷을 해봅니다. 반대로 방향을 바꾸고요. 여기에서 재료 제거, 컷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제거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셀렉티드한 이 데이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트 면을 클릭합니다. 이 라이트 면은 여기에 나오는 초록색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컷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네, 그리고 컨트롤 D 하면 우리가 참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스케치를 했고요. 이 스케치를 통해서 컷을 통해서 이 재료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케치했던 부분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정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자, 다시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그리고 예, 자, 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예,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우리가 선택을 했었는데 이 라인도 선택을 했었는데 이거는 스케치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OK. 예, 이렇게 해서 스케치에서 참조를 활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케쳐의 모서리로부터 엔티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케쳐에서 프로젝트, 투영과 옵셋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통해서 선택한 형상 모서리를 스케치 평면에 투영하는 방법으로 스케쳐 형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옵션은 동일하지만 옵셋 경우에는 모서리로부터 옵셋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 엔티티를 만드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use offset 엣지.prt를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앞면에 보이는 이 홀과 이 운동장 모양의 트랙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라운드진 삼각형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스케치를 위해서 먼저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스케치 평면은 이쪽 앞면을 잡고요. 그리고 스케치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있는 이 라이트면을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스케치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되었고요.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합니다. 자, 이후 스케칭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홀의 모서리가 선택이 됐고요. 다음 체인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위쪽 호와 아래쪽 호를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처음과 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건가.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accept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스케치어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라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뷰에서 우리가 정면을 보면 불필요한 부분, 자, 일단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서 노 히든으로 바꿔주고요. 딜리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D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삼각형의 이 라운드진 이러한 스케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K. 자, 이게 되었으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오 정도만 컷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 이와 같이 컷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영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옵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Use Previous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스케치 셋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앞면을 선택을 하고 라이트면을 라이트로 보내는 셋업을 사용했었죠. 그와 동일하게 Use Previous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바깥 테두리를 이용해서요. 이 바깥 테두리를 우리가 옵셋하는 방법으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칭에서요. 이번에는 옵셋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룹을 이용하고요.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에 생성되어 있는 루프가 이제 선택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next. 자, 이 부분의 서피스에 있는 룹인가요? 아니죠? 다음 next.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accept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됐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옵셋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옵셋을 10 정도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클로즈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외곽 모서리를 기준으로 외곽 방향으로 10 옵셋이 된 스케치가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 바이 원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10으로 해주면 초기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10이 되는 이러한 옵셋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스케치가 된다면 자, OK 해주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자, 이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요. 이 스케치 2를 선택해서 뭐 익스트루드를 한다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5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 정도 되도록 해서 재료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2 정도 단위진 이러한 익스트루드 컷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처럼 이 스케치와 그리고 이 스케치는 모두 안쪽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2형을 이용해서 한 것이고요. 바깥에 있는 이 스케치 2는 옵셋을 이용해서 스케치 형상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자, 옵셋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모서리의 부분에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옵셋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를 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이 2형이랑 그리고 옵셋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형과 옵셋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케쳐에 있는 thicken, 모서리 강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그 스케쳐에 있는 옵셋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강화를 쓰게 되면은 먼저 선택한 형상 모서리를 스케치 평면 위로 투영하고 그리고 옵셋 한 다음에 그 폭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통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thicken 엣지 부분 오픈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속에 있는 이 테두리 모서리를 이용해서 강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을 스케치면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면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디폴트로 스케치를 셋업을 합니다. 자, 스케치 부분에서요. 이렇게 한번 정면에서 보도록 합니다. 일단 스케치 그룹에 있는 이 강화 부분은 이 thicken 부분입니다. Create entities by offsetting an edge or a sketch entity on two sides. 이 부분인데 이거를 클릭하고 먼저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타입을 이 싱글로 일단 엣지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엔드 캡 부분이 있는데 이 엔드 캡 부분은 오픈 플랫 서큘러가 있습니다. 나중에 강화를 한 다음에 그 끝부분을 오픈하게 되면 강화된 모서리에 다른 형상이 추가되지 않는 것이고 플랫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모서리 끝부분에 선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서큘러 원형을 하게 되면 끝에 호가 추가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픈을 디폴트 오픈으로 사용하고요. 싱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hicken,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폭을 2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옵셋을 얼마만큼 하겠느냐? 한 1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 폭이 2가 되겠고요. 여기서 폭이 이 부분이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의 옵셋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조 치수가 보이는데요. 이게 10이고 폭이 2이기 때문에 요거는 8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케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요. 자, 다시 추가 정의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분에는 시큰을 하는데, 이번에는 체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엔드 캡은 플랫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체인으로 선택하고,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accept. thickness는 2로 하고, 그리고 offset은 저 방향으로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lose. 여기 보면 바깥까지가 10이고요. 그리고 두께가 2인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엔드 캡은 플랫을 썼기 때문에 이처럼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hicken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체인을 이용하고, 이번에는 circular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선택됐으니까 accept 선택을 합니다. thickness는 마찬가지로 2를 주고요. 이쪽 방향으로 offset은 우리가 10을 주도록 합니다. 10. 엔터. 자, 보시면 바깥쪽까지가 이 offset이 10이고요. 그리고 이 circular 이 부분이 두께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팔은 레퍼런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K. 자, 이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강화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했고요. 그 다음 이 바깥 테두리 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스케치로 갑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셋업할 필요 없이 use previous를 사용하고요. 역시 강화를 사용하고, 이번에는 루프를 사용해 봅니다. 루프를 하기 위해서는 서피스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자, 이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D로 방향을 좀 바꾸고요. 지금 한번 넥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룹이 선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예, 지금 바깥 부분이 선택됐죠. 이 부분이 선택됐고, 그 다음 강화를 할 때 자, 그냥 오픈으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accept 하고요. thickness는 2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렉션에서의 offset은 -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 오케이. 자,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치수를 줄여서요. 두께를 2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원래 테두리 모서리에서부터 안쪽으로 -1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입니다. 즉 원래 기준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옵셋이 1이 됐고 바깥쪽으로도 1, 두께가 1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 캡을 우리가 오픈으로 두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폐곡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오픈 캡의 선택은 별 영향력이 없겠습니다. 자, 옵셋을 1 줬기 때문에 안쪽으로 1만큼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1, 그리고 전체 두께는 2가 됐다는 거 확인을 하고 OK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예, 이상으로 스케쳐에서 thicken 기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